네, 오늘은 1971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 교수가 설계한 한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70명의 대학생 자발적 참가자들을 각각 죄수와 간수의 역할에 배정한 후에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마련된 모의 감옥에 넣었다고 해요. 죄수의 역할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일부 자유가 억압되었고요. 또 간수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실제 이 교도관의 옷과 곤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설계와 달리 이 실험은 6일 만에 강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죄수의 역할을 한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했고요. 또 간수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차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피험자들이 사전에 해당 교도소는 모의 실험장이고 또 자신은 임시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고 또 어떤 조직에 속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문성우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업무를 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문성우 작가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소통을 하죠. 교수님들하고도 소통을 하죠. 예, 어때요? 교수님들하고 하는 소통? 갑갑하죠. 그죠? 잘 안 통하고. 근데 이게 직장에 들어가면 또 더 그래요. 더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더 내 생각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소통하는 방식, 그 방식을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취업을 하시면, 아니 당연히 취업을 하시면 꼭 좀 익혀 두십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성후라고 하고요. 칼럼도 쓰고요. 문성후의 직장 처방전이랑 칼럼도 쓰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했습니다. 후선배 직장병법이라는 팟캐스트도 하고요. 직장 생활은 제가 미국 변호사라서 법무일을 오래 하면서 2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년을 대기업 임원을 했고요. 있었던 회사는 두산,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묵혀두기가 아까워서 누가 오래 가는가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좀 멘토링, 컨설팅,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의 소통은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군인은, 의사, 판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직업의 공통점. 전부 다 사람의 목숨을 다룹니다. 전쟁터에서, 병원에서, 법원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직업 다 굉장히 정제된 용어를 씁니다. 딱 용어가 정해져 있죠. 군인들이 쓰는 용어, 그 다음에 의사들이 쓰는 용어,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용어로 자기만의 소통 방식을 정제해 놓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그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수다 떨듯 편하게 얘기하면 잘 그게 회사에선 소통으로 안 먹혀요. 안 받아들여져요. 제가 아는 분은요, 사표도 카톡으로 받았어요. 불편하잖아요. 요즘 불편하죠.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부장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 못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혀를 내미는 이모티콘을 무심코 누른 거죠. 예. 그렇게 소통이 몸에 배지 않으면 엉뚱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통의 방식도 좀 안타깝고 내용도 안타깝고 형식도 안타까웠죠. 회사에서의 소통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아시죠? 보고. 회사에서 우리 보고 많이 하잖아요. 학교 때는 주로 발표를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주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귀에 스티브 잡스처럼 꽂고 막 이렇게 무대에 왔다 갔다 하는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그거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셔서 10년 내에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 보고입니다. 보고. 발표도 아니고요. 보고입니다. 내가 아는 거를 상사나 회사나 동료에게 알리는 거죠.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기자분이 얘기하셨는데요. 사업이나 지출을 결제받는 과정도 모두 보고에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원과 예산과 또 권한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사귀어야죠. 그죠? 근데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가 그래, 네 마음은 잘 알겠어. 근데 난 아니야. 최악의 사랑 고백이죠. 보고도 똑같아요. 보고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 고백은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받아줘야죠. 그죠? 막 이벤트 하고 뭐 초 켜놓고 막 전광판 켜고 그랬는데 고생했다. 근데 내 마음은 아니야. 이거 최악의 사랑 고백이듯이 회사에서 보고도요. 내가 한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후속 조치, 결제, 승인, 권한 이런 게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들어가시면 또 회사에 이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보고는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요. 우리 오늘 보고 배우자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직장 소통은 보고와 지시인데요. 여러분들께는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고를 하고 나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예. 제가 이렇게 강연을 가서 보고 왜 하세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현재 일을 하는 직장인들한테 여쭤보면요. 전부 다 제가 일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시켜서요. 뭔가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고는 왜 하는 거죠? 보고는 왜 해요? 확인? 확인을 넘어선 승낙, 허락. 우리가 그거를 회사에서는 결제라고 그러죠. 예, 반드시 결제를 받아 나와야 됩니다. 학교하고요, 회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채점 방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학교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시험을 잘 보면. 수업만 잘 오면 성적이 시험을 잘 봐야죠. 그죠? 학교는 나 혼자 시험을 잘 보면 돼요. 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후하게 받을까요? 항상 잘 보면. 아, 그래요? 뭐 바로 다짜고짜 상사한테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성과가 좋아야 돼요. 고성과. 성적이 아니고 성과거든요, 회사는. 근데 그 성과 속에는 소통과 관계라는 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소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왜 하는지는 말씀드렸죠. 허락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시기 위해서 자소서 뭐 이런 거 쓰시죠. 내가 한 거 이런 것들을 쓰시죠. 회사에서도요. 내가 보고를 할 때 약간 나만의 어떤 성과 증명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왜 하는지 학교랑 회사는 채점 방식이 다르다. 그 다음에 결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 담겨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 꼬마가 자제가 어린데 그 친구한테 뭔가를 사고 싶으면 꼭 A4 한 장씩 써내게 했대요. 너가 만약 게임기를 사고 싶으면 왜 이걸 사야 되는지 A4 한 장에 쓰게 했대요.
이 친구가 나중에 점점 크면서요. 사람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기술이 또 실력이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자꾸 써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뤄내는 방식을 훈련을 하세요. 그게 바로 보고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좋아하는 반찬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예. 두부요? 예. 가지, 김, 두부, 가지. 싫어하는 반찬 3가지. 오이. 예. 예. 그리고 우렁 된장. 예. 추어탕. 아, 그래요. 디테일하시네요. 우리가 뭐든지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뭔가 얘기할 때 언제나 3가지로 얘기하시는 방식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보면요, 보고서에 대한 책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각종 소프트웨어로 정말 현란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후배들, 막 들어온 후배들 보면요, 보고서 이렇게 이런데 띄워보게 하잖아요. 난리예요. 뭐 불꽃놀이에 정말 그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잘 정제되고 요약돼야 돼요. 그 가장 좋은 숫자가 3입니다. 3. 우리가 몇 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3,000원. 의자가 다리가 몇 개면 서요? 3개. 예. 3이라는 숫자는 이상하게 강력해요. 예. 가위, 바위, 보. 3개죠. 그죠? 3이라는 숫자는 꽤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언가 얘기를 하거나 내가 정리할 때 언제나 3가지까지 하세요. 4가지 많아요. 2가지 짧아요. 예. 3가지. 다시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반찬? 오이. 양배추. 아까랑 바뀌셨어요? 그새 식성이 바뀌셨네요.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언제나 내가 3가지를 정리를 해버릇하세요. 그런데 그게 몇 분 안에? 10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냥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익히기 쉬운 거 3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도요, 일종의 기능이에요. 이게 막 진정성을 담아서 내가 무언가를 막 풀어서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더 지나서 그만한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죠. 딱 3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냥 스토리는 금방 나와요. 역경, 극복, 그리고 행복한 결말만 있으면요, 금방 스토리는 나와요. 뭐든지 다 그래요. 예.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그 병을 극복해냈어요. 지금은 육상 선수로 뛰고 있어요. 이게 드라마예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스토리나 내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틀만 있으면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리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 스토리의 쉬운 예를 해볼게요. 우사인 볼트라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있어요. 잘 아시죠? 빛보다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아주 심한 병이 있어요. 실제로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한 번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걸어 들어왔어요. 도저히 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냥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운동장을 만나야 된다. 우사인 볼트는요, 척추 측만증이 S자로 휘었다고 그래요. 그 S자로 휘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달릴 수 있는 방향은요, 왼쪽이래요. 여러분들 육상은 오른쪽으로 안 달리죠. 언제나 왼쪽으로 돌죠. 이 S자의 척추 측만증은 S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돌 때는 더 회전력이 빨라질 수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가 왕복 달리기나 반대로 트랙이 있었다면 우사인 볼트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쭉 하는데 맨 끝에 언제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3가지 10분 안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반찬 3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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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하세요? 하나씩 10초씩만. 계란말이는 예. 어렸을 때 자주 먹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예. 된장찌개는 할머니 된장이 맛있어요. 네. 그리고 3번째. 젓갈은 이제 입맛 없을 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상사분을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럭저럭 살죠. 예.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요즘 뭐하고 지내?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요즘 제가 3가지 일을 좀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렁된장. 2번째, 계란말이. 3번째, 젓갈. 3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언제나 10분에 3가지. 그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막 보고서를 막 프린터에서 나오기 전에도 막 잡아 뜯어가지고 막 그 스테플러로 막 찍어서 막 갖고 들어와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끝에 꼭 남의 종이 껴 있고요. 삐뚤어서 찍혀 있고 이러고 들어와요. 그거 잠깐 보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빨리 갖고 들어오실 시간에 잠깐 내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형식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10분에 3가지 내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직원 아시죠? 전부 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귀엔 뭐가 제일 좋아요? 캔디가 제일 좋죠. 네. 내 귀에 싫은 건 쓴 약입니다. 쓴 소리. 그죠? 너무 싫죠? 네. 제가 아는 회사에 직원분들이 다 20대세요. 유명한 화장품 회사예요.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저한테 너무 사장님이 부담스럽대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대요. 예. 사장님이 31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은 그렇게 위아래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심지어 뭔가 쓴소리도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네. 부장님, 제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드라마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 자네가 옳군. 이건 대부분 드라마에서 나오고요. 예. 대부분 누구나 다 조직은, 상사는 쓴소리가 바로 귀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원, 뭔가 내가 내 생각에 맞는 소신을 얘기해야 될 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신감? 자신감. 또 그렇죠. 예. 아, 최고입니다. 예.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내가 뭔가 내 소신을 얘기할 때는 업무상으로는 언제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만나다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대안을 얘기하죠.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물론 딱 뭐 좋은 사람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대안입니다. 부장님, 제 생각엔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묻죠. 과장님이, 부장님이. 그럼 어떻게 하지?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직원엔 대안이 따라야 됩니다. 이거 현재 직장 생활 한 10년씩 하는 분들도요. 제가 가서 여쭤보면 답들 잘 못하세요. 사표요,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실내요, 분위기요, 뭐 날씨가 좋아야 돼요.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예, 직원에는 언제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통의 방식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장 가면 상사분들이 뼈 있는 농담 얘기 많이 하세요. 그죠? 서류를 잘 두고 다니는 직원한테 상사분이 웬일이야 오늘은 서류를 다 들고 왔네. 웬일이야 오늘은 넥타이를 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려진 거 아니야? 와이셔츠에? 웬일이야 오늘 넥타이를 다 메고 오고. 이런 뼈 있는 농담을 잘 해요. 많은 상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뭔가 지적하고 싶은 후배나 직원한테 어떻게 하냐. 나름 부드럽게 한다는 게 뼈 있는 농담을 한대요. 그럼 그런 농담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웬일이야 오늘은 머리를 감았네. 뭐 예? 예. 비 왔나 밖에? 머리가 젖어 있네 웬일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이 상사가 뭔가 나한테 그런 뼈 있는 농담을 할 때는요,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짠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한테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저런 얘기를 듣게 행동했어? 그래, 뭐 머리를 왜 이렇게 안 감냐고. 응? 저번에 뭐 결제 문서 갖고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부장님한테 사과를 하는데 냄새가 더 힘드셨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 진짜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돼요. 만약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러면 또 해명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횟집에 가서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왜 오늘 회식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때 사실 제가 회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은 서류가 끼어왔네요. 뭐 이런 거. 세수하려고 손 뻗었는데 잘못 샤워기를 틀었어요. 내일부터는 조심하려고. 이렇게 상사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건 좋지 않아요. 상사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 농담을 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아니 학교에서부터 그래요. 언제나 딱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고백을 하면 싫은 이유도 3가지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이유도 3가지로. 언제나. 두 번째, 직원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안. 뒷받침될 만한 대안. 그렇지 않으면 회사나 상사나 후배나 동료는 시비 거는 걸로 봐요. 딱히 답도 없는데, 그죠? 대안. 그 3번째, 뼈 있는 농담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진짜 그러면 개선하고요. 만약 아니면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뼈 농담을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 들으면서요, 이 직장 안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팁들을 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소통을 잘하려면 정리를 잘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사실 이 정리를 잘하고 싶지만 못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좀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산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은 걸 하시려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 왜 옷장 정리한다고 옷을 꺼냈다가 한 서너 벌 정리하고 지쳐서 그냥 다시 이렇게 구겨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원칙을 정해서 내가 요거는 얘기를 한다. 요것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틀 안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담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문을 열었으면 문을 닫는다.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로 시작해서 그 얘기를 끝낸다. 다만 그 안에 ABA처럼 내가 어떤 틀을 갖추느냐, 그건 나만의 원칙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느 목적지를 갈 때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 나만의 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나만의 방식, 나만의 소통 방법을 찾으시면 언제나 정리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소통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내가 소통을 잘 하고 있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저 스스로한테도 물어요.
내가 이게 얘기하려던 건가 지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뭐 한 15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뭔가 내가 급히 얘기를 해야겠으면 사람이 되게 집중이 되고 요약이 되잖아요.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점이 뭐 하려던 얘기가 그렇게 물으면 상대방도 그제서야 아 사실 내가 하려던 얘기는 이렇게 정리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소통이나 말이 건조해질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너무 퍼져가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나한테도 묻고 상대에게도 묻고 우리 뭔가 내가 조금 이렇게 찾아서 숙제를 하려고 인터넷으로 서치하면서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다 어느새 보면 숙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보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내가 어느 선까지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저는 클릭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클릭 세대 분들은 멀리 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 기존의 선배들은 말이 길어지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해진 시간 안에 딱 요점 있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묻고요. 상대방한테도 묻습니다. 물론 그렇게 물어서 약간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점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다듬어서 어떤 돋보기에 햇볕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 예, 이렇게 초점을 모으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작과 끝 마무리까지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네.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강사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